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가기술 자격증, 양장기능사,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의류기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패턴과 샘플 제작 27년차 현역 활동 중인 패턴쟁이 집사입니다. 양장기능사 2과목 의류 소재 8번째 시간 피륙입니다. 피륙은 옷감이나 기타 피복 재료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성능을 갖춘 재료를 말합니다. 즉 옷감이 될 만한 재료를 총칭합니다. 따라서 피륙은 직물뿐만 아니라 편성물, 펠트, 부직포를 비롯한 모든 피복 재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피륙을 만드는 재료로는 섬유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피륙의 구성 알아보겠습니다. 실로 만들어진 피륙입니다. 직물, 경사위사 두 종류의 실을 직각으로 엮어서 만든 피륙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성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편성물입니다. 한올 또는 한올의 실을 바늘로 고리로 만들어 얽어 만든 피륙으로 신축성이 크며 함기량이 많고 구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레이스는 여러 올의 실을 서로 매든가 꽂든가 또는 엮거나 얽어 무늬를 짠 공간이 많고 비쳐 보이는 피륙을 레이스라고 합니다. 전체가 레이스가 된 곳도 있으나 주로 장식의 목적으로 직물의 가장자리 또는 일부에 이용합니다. 다음 브레이드입니다. 브레이드는 세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실로 대각선으로 교차되어 구성된 것을 브레이드라 합니다. 포의 폭이 좁고 신축성이 좋고 주로 끈이나 가장자리, 트리밍, 부분 장식으로 쓰입니다. 실을 거치지 않은 피륙은 펠트, 부직포, 성형물 등이 있습니다. 펠트는 양모 또는 양모의 다른 섬유와의 혼합 섬유를 가온압하여 문질러 양모의 추궁성에 의해 섬유가 얽혀서 된 피륙으로 강직하고 일반 옷감으로는 부적당합니다. 부직포는 섬유로 얇은 피막 즉 웹을 만들고 이 피막 상태의 섬유를 접착제, 열융합 접착 및 기타 방법으로 고착시켜 피륙을 말합니다. 성형물은 섬유를 거치지 않고 고분자 원자로부터 직접 시트상으로부터 플라스틱 필름, 인조 비역, 폼 등을 말합니다. 피륙의 특성입니다. 피복 재료가 갖춰야 할 특성은 역학적 특성으로 그리고 또 이화학적 특성, 형태적 특성, 보건적 특성, 관리상 특성 이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 역학적 특성은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운동과의 관계 또는 그 양자의 합, 즉 피복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계적 성능입니다. 첫 번째 인장 강도는요. 피륙의 역학적 성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피륙을 구성하는 실의 특성, 피륙의 조직, 가공법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인열 강도입니다. 조직에 관계없이 실의 굵기와 밀도가 같으면 작아집니다. 그러나 인열 강도는 실의 굵기와 밀도가 같아도 조직과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점이 작을수록 인열 강도는 커집니다. 파열 강도입니다. 파열 강도는 구성 원사 강약보다 신도의 대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마찰 강도입니다. 피륙의 마찰에 견디는 능력을 말하며 내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성입니다. 옷감은 적절히 신장되고 완전히 회복되어야 입어서 편리하고 형태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신축성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이화학적 특성입니다. 이화학적 특성에는 내열성, 내연성, 내일광성, 내약품성, 내습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형태적 특성입니다. 1번 강연성. 강연성은 강직함과 부드러운 성질, 초기 탄성률 연관이 있습니다. 치수 안정성은요, 치수의 변함이 없는 성질, 수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추성은요, 구김을 막는 성질, 탄성과 레질리언스와의 관계입니다. 다음 필링성은요, 보풀이 생기는 성질, 단면, 신도, 강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드레이프성은요, 자연 곡선이 생기는 성질로 경량성, 즉 비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원적 특성입니다. 복원적 특성은 중량, 함기량, 통기성, 흡습성, 투수성, 흡수성, 발수성, 보온성 등이 있습니다. 관리상의 특성은요, 내오염성, 세탁성, 내균성, 내충성 등이 있습니다. 직물입니다. 직물에는 직물의 기본 조직이 되는 세 가지 조직이 있으며 이를 삼원 조직이라 합니다. 종류로는 평직, 능직, 수자직 또는 주자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원 조직이 변형, 배합된 조직을 변화 조직이라고 합니다. 삼원 조직에서 평능 알아보겠습니다. 평직은 직물 조직 중에서 기본 조직 직물로 가장 간단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조직입니다. 시실과 날실이 각각 한 올씩 교차됩니다. 옷감 종류, 광목, 옥양목, 그리고 옥양목은 표백한 고운 면직물입니다. 포플린, 모시, 브로드 클로스, 그리고 테피터, 그리고 면, 인조섬유의 필라멘트사 등이 있습니다. 능직으로는요, 삼원직이라고도 하고요, 직물 표면에 빛 방향의 일항무늬를 형성하는 조직 또는 이런 조직으로 짜여진 직물, 삼원직이라고 합니다. 옷감 종류로는요, 모직의 서지, 게버딘, 헤링본, 면직의 진, 댄님, 수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은 진즈라고도 하며 능직으로 짠 목면을 진이라고 합니다. 수라는 엷은 천으로 가볍고 부드러우며 광택이 있고 실크나 합성사의 필라멘트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능직에 포함되어 있는 옷감의 종류에 진과 수라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평직, 능직, 수자직. 세 번째 수자직입니다. 경사가 위사가 직물 조직과 같이 나타나지 않는 직물 또는 평직이나 능직에 비하여 광택이 좋고 부드러운 것을 장점이나 조직점이 적기 때문에 직물의 질이 약하다는 것이 결점입니다. 주자직이라고도 하며 경사를 많이 뜨게 한 경주자직과 위사를 많이 뜨게 한 위주자직이 있습니다. 옷감의 종류로는 양단, 공단, 모본단, 도스킨 등이 있습니다. 도스킨은 암사슴의 가죽이란 뜻으로 최고급의 보타니우를 방적한 박모사를 경사와 위사에 사용한 직물로 축용 기모한 후 파일을 한 방향으로 뉘어서 깎아서 낸 것으로 부드럽고 광택이 우아하며 감촉이 매끈한 직물입니다. 삼원 조직도를 보시겠습니다. 평직, 능직, 수자직이 있는데요. 평직의 조직도는 한 올 건너 한 올입니다. 그래서 경사와 위사가 한 올 건너팀이 있고요. 능직은 한 올 건너 두 올 건너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조직도와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능직 조직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자직 조직도입니다. 수자직은 조금 더 엉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익직물은 크게 사직과 여직 그리고 변화 조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익직물이라고 있습니다. 사직입니다. 사직은 경사가 두 가닥씩 짝을 이루어 위사를 교차해서 얽어매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 직물의 경사들이 평행을 이루는 것과는 다릅니다.
레이스와 같이 공간이 많으면서도 실이 밀리지 않고 형태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통기성이 좋으므로 여름용 의류, 소재로 많이 매우 쓰이고 있습니다. 갑사는 품질이 좋은 얇고 성긴 비단이고요. 은조사는 견직물로 여름에 깨끼 한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숙고사는 명주실로 짠 피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물들을 사직물이라고 합니다. 여직입니다. 사직의 평직을 혼합한 구조로서 사직의 경사 두 가닥의 교차점 사이에 세 가닥 이상의 위사와 평직을 이루는 구조를 말합니다. 여름 한복이 소재 중에 사직물과 여직물이 많습니다. 그중 항라, 명주, 무명, 모시울 이용한 여직물로 짠 피륙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여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익직은 익 조직에 변화를 주거나 다른 조직과 배합하여 여러 가지 변화익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직물과 사직 그리고 여직물과 여직의 조직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직은 기본 바탕 조직을 이루는 경사, 위사 위에 또 다른 경사, 또 다른 위사 또는 또 다른 경위사가 각각 이중으로 재직되는 직물을 말하며 이들을 각각 경이중직, 위이중직, 이중직이라고 합니다. 무늬직물을 짜는 데 이용되며 이중직은 보온성을 위한 두 겹의 직물을 얻는 데에 이용됩니다. 옷의 종류로는 경이중직, 피케, 도비드, 스위스 등 무늬직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케란 두둑 효과가 나는 것처럼 두둑이 생기도록 짠 이중직을 말합니다. 두둑 효과를 내기 위하여 기본 평직 바탕으로 또 다른 경사가 이중으로 접결되어 짜여집니다. 뒷면에 위사가 건너뛰므로 두둑은 길이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도비드 스위스는 얇고 투명한 면직물인 론지에 작은 물방울 무늬를 짜 넣은 천을 도비드 직물이라고 합니다. 이중직은 일반 직물은 한 조의 경사와 위사가 재직되는 데 비해 이중직은 두 조의 경사가 두 주의 위사로 짜여진 후 제5의 경사가 두 직물 사이를 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직은 입 뒤를 색을 달리하여 재직한 경우 뒤집어 입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겨울용 코트나 케이프 등에 쓰이며 보온성에서 우수하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레이프사가 거친 면사로 짠 후 가공하여 수축시키면 퍼커링이 일어나 입체적인 외관을 나타내도록 한 이중직물 메틸라세가 있습니다. 천모직으로는 직물의 양면 혹은 편면을 파일로 덮은 직물을 파일직 또는 천모직이라고 합니다. 벨벳과 코듀로이 2종으로 대별되며 벨벳은 직물의 전면을 파일로 덮은 직물이고 코듀로이는 직물의 이랑 형태의 파일이 있는 직물입니다. 변화 조직입니다. 평직, 능직, 수자직들의 조직을 약간의 변화를 주어 만든 직물입니다. 변화 조직도 보고 계십니다. 경두둑 조직도이고요. 위두둑 조직도입니다. 변화 두둑 조직도입니다. 다음은 바스켓 조직. 평직의 조직점을 경위사의 양방향으로 연장시켜 두 올 이상의 경사와 두 올 이상의 위사를 한 올로 재직하면 바스켓 조직이 얻어지며 바둑판과 같은 외관을 갖는다. 옥스퍼드지가 대표적 바스켓 조직입니다. 바스켓 조직도입니다. 정축 바스켓 조직도가 있고요. 변화 바스켓 조직도가 있습니다. 바스켓 조직도를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직물과 기타 직물입니다. 여러 가지 조직을 배합하거나 색사를 사용하여 직물의 무늬를 나타낸 직물을 문직물이라고 합니다. 도비 직물은 직물에 비교적 간단한 무늬를 놓고자 할 때는
도비 장치가 사용됩니다. 도비 장치는 20에서 40올의 위사에 의해서 완성되는 극히 작은 무늬와 바둑 무늬의 표현에 사용됩니다. 종류로는 피케, 버즈아이, 와플 클로스, 허커백, 크레이프드직 등이 있습니다. 자카드 직물입니다. 1801년 프랑스인 자카드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큰 무늬 곡선의 표현에는 자카드 직기가 사용됩니다. 종류로는 브로케이드, 데머스크, 테피스트리, 우리나라의 양단, 모본단 등이 있습니다. 색사와 조직의 배합에 의한 문직물은 색사와 평직, 바스켓직, 능직 등의 조직의 배합에 의해 작은 기하학적 무늬를 가진 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가는 줄무늬, 크로우즈뭇 무늬, 도그즈 투스, 하운즈 투스, 세퍼트 체크, 버즈아이, 줄무늬 배합에 의한 체크 등이 있습니다. 크레프트입니다. 크레프트. 크레이프사, 꼬임이 2000에서 3000 TPM, 그리고 50에서 80 TPI 정도로 꼬임이 매우 많은 실로서 필라멘트 섬유와 스테이블 섬유 중 어느 것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꼬임을 많이 주어 꼬불꼬불하게 된 크레이프트사가 재직하면 표면이 평활하지 않고 오돌톨톨하게 곰보처럼 효과를 낸 직물이 됩니다. 크레이프 직물은 촉감이 톡톡하고 구김이 적으며 드레이프성이 좋은 편이나 세탁에 의해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 취급 시 주의해야 합니다. 재직할 때 경사를 느슨하게 투입하여 주며 보온성과 탄력성이 증가합니다. 크레이프는 특별히 꼬임이 많은 크레이프사를 이용하여 재직 후 정련하면 실이 오그라져 실이 수축하면서 표면에 미세하게 균일한 무늬가 곰보처럼 오돌도돌 생겨 표면이 특별한 감촉을 주는 직물을 칭합니다. 크레이프직은 직물의 조직을 변화시켜서 곰보 효과를 표현한 직물입니다. 크레이프 조직도를 보고 계십니다. 경 크레이프트 그리고 경위 크레이프트 조직도입니다. 조직, 능직이나 수직 또는 그 변화 조직에서 조직점을 가감하거나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조직을 배합하여 조직점이 일견 불규칙하고 복잡하게 보이게 하는 그렇게 만든 직물입니다. 재직은 도비드 직기를 사용하여 아문젠, 오트밀 등이 대표적인 크레이프트 직물입니다. 가공 효과로는 엠보싱 캘린더링 엠보싱,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처리해서 플리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징으로는 표면이 깔깔하며 신축성, 드레이프성, 방추성이 우수합니다. 세탁에 의해 크게 수축되고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합니다. 크레이프사는 사용 한쪽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연사를 사용한 경우 반대 방향의 꼬임을 갖는 실을 교번으로 투입하여야 정상 표면의 크레이프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물의 밀도가 낮으면 더 수축하여 클링클의 양이 많아집니다. 주요 직물로 조젯, 경위사 모두 강연사를 사용하여 SZ 연사를 두월씩 교대로 투입한 경위 크레이프트직의 대표적 직물입니다. 57에 50호, 57에 55, 57, 그리고 84에 80 이 정도의 밀도로 평직으로 재직한 후 크레이프 가공을 하여 만든 모든 얇은 직물 그리고 견 또는 레이온사로 만듭니다. 베일, 여름용 부인복, 커튼에 사용됩니다. 크레이프트드신, 경사의 무연사 또는 약연사, 위사의 S연과 자연, Z연의 강연사를 사용하여 두월씩 교대로 투입하여 평직으로 재직한 직물입니다.
크레이프 백세틴, 경사의 무연사를 위사에 S연과 Z연의 강연사를 두올씩 교대로 배열한 경수자직 직물입니다. 표면은 부드러운 광택을 가지며 이면에 크레이프트 효과가 나타납니다. 광택이 없는 쪽, 크레이프트 쪽이죠. 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세틴백 크레이프트라고 합니다. 아문젠은 조직의 변화로 표면에 요철 효과를 준 직물입니다. 신축성이 적으며 구김이 잘 가지 않아 양복감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엠보싱, 천의 표면에 3차원적인 디자인을 압력을 주어 만듭니다.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열 가소성 섬유의 경우에 열 고정을 하며 면섬유의 경우에는 수지 가공을 합니다. 플리세, 로온과 같은 얇은 면직물에 수산화 나트륨의 짙은 용액으로 부분 처리하여 처리한 부분의 수축 효과로 무늬를 나타낸 직물입니다. 블라우스, 파자마 등에 이용하고 내구성이 낮습니다. 시어서커, 두 개의 경사빔을 이용하여 한 조의 장력을 다른 조의 장력보다 늦추어 걸면 재직 시 바디가 위사를 직물 빈 쪽으로 칠 때 이완사는 주름진 줄무늬가 형성되도록 굽어지며 보통 긴장사는 편평한 줄무늬를 만듭니다. 몸에 붙지 않아 여름옷이나 파자마에 많이 이용됩니다. 열 처리에 의해 수축되는 성질을 갖는 열 가소성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파일직입니다. 파일직은 천모직이라고도 하며 짧은 섬유, 파일 섬유를 지표면에 수직으로 밀생시킨 일종의 입체적 직물입니다. 파일의 형태에 따라 컷 파일과 로프 파일이 있습니다. 컷 파일의 모습 사진입니다. 그리고 로프 파일의 모습입니다. 컷 파일은 이렇게 잘라서 심어진 거고요. 로프 파일은 로프 형식으로 되어 있죠. 특징은 스나깅에 대한 로프 파일의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지조직이 필요합니다. 조밀한 파일직은 피복성이 우수하고 크러쉬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덤블 드라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라인 드라이하면 더 부드럽고 덜 구겨집니다. 다림질은 되도록 피하며 최소 압력에서 하고 침판이나 스팀 타월을 이용합니다. 파일에 놓인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져 보입니다. 재직 파일 종류로는 위파일, 경파일, 테리직, 테프트 파일, 플로크 파일, 셔닐 파일, 편성 파일 등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경파일 보이시고요. 위파일, 그리고 대리파일 모양, 테프트 파일, 플로킹 공정 보이시고요. 그리고 셔닐사의 제조 원리 보고 계십니다. 위파일직은 재직은 파일 절단, 그리고 파일 개환, 털 태우기, 왁스 이런 식으로 재직이 되고요. 위 이중직을 이용하여 경사는 지경사 한 가지를 사용하고 위사는 지위사와 위파일사를 써서 파일사를 바탕 위로 부상시켜 재직하는 과정입니다. 경사를 잡아당기면 파일 위사가 걸려 딸려 나옵니다. 바탕은 평직 또는 능직으로 하는데 능직이 더 치밀한 파일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온성, 내구성, 세탁성이 우수합니다. 종류로는 우단, 코듀로이가 있습니다. 우단은 파일 위사를 중앙에서 잘라 표면에 짧은 파일이 표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 위파일직입니다. 면이나 기타 방적사로 만들면 보온성이 우수하여 코트나 실내 장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코듀로이는 위파일로 경사 방향의 일항을 나타낸 면직물로 일항의 폭은 대부분 2에서 3mm이며 두꺼우면서도 부드러워 바지, 작업복, 레저복에 이용합니다. 경파일입니다.
재직 이중직물법으로 이중직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2조의 직영사와 지위사 외에 두 직물간을 왕래하는 파일 경사를 이용하여 이중직을 재직하고 파일 경사를 잘라 두 직물을 분리하면 경사를 파일사로 하는 경파일직이 얻어집니다. 철사법으로 1조의 직영, 위사 이외의 파일 경사와 나이프가 끝에 달린 철사를 이용하여 재직합니다. 철사는 천을 직기에서 떼기 전에 회수하여 루프를 절단합니다. 모헤어 파일 플러시와 재직 카펫은 주로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두 조의 경사와 하나의 지위사로 재직한 파일직입니다. 일반적으로 필라멘트사를 사용하여 재직합니다. 종류로는 벨벳, 플러시, 벨로아 등이 있고요. 벨벳은 파일의 길이가 0.3에서 1mm 정도의 짧은 경파일 직물입니다. 파일사로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등의 필라멘트사가 사용됩니다. 제조는 철사법이나 이중직물법으로 만듭니다. 비로드라고 하며 한 뭉치의 양털 또는 심은 털을 뜻하는 벨로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파일 길이가 긴 것은 플러시라고 합니다. 벨로어 벨벳보다 파일이 길고 두꺼워 부드럽고 두꺼운 촉감이나 경첩 모직으로 방적사로 쌓여진 방모 직물로 벨벳보다 보온성이 우수하고 드레스 코트에 사용합니다. 테리직입니다. 재직, 이완 긴장 파일법으로 재직합니다. 직영사와 파일 경사는 따로 빔에 감고 직영사는 조여서 걸고 파일 경사는 늦추어 겁니다. 두 위사를 삽입할 때는 직전 5-6mm 앞에서 바디침을 정지하고 세 번째 위사를 삽입한 후에 앞의 두 위사를 함께 직전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때 직영사는 강하게 조여 있으므로 그 자리에 있고 파일 경사는 느슨함으로 딸려가 파일을 형성합니다. 타월직입니다. 타월로 알려진 일종의 경루프 파일 직물이지만 앞에 설명한 경파일 직물과는 다른 직조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편면과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 타월 한쪽을 잘라 벨벳과 비슷해 보이도록 하고 한 것을 벨로어 타월 또는 대리 벨로어라고 합니다. 흡습성이 우수하여 타월이나 아동복에 많이 사용됩니다. 종류로는 데이크로스, 양면이 루크 파일인 대리직입니다. 그리고 대리 벨로어, 한 면은 루프 파일이고 한 면은 잘라 컷 파일인 대리직입니다. 다음 터프트 파일입니다. 재직은 바닥포를 재직한 후 포의 바늘과 루퍼를 이용하여 파일을 심은 것입니다. 파일사가 빠지기 쉬우므로 파일을 풀어헤치거나 가공으로 지포를 수축시켜 조밀하게 만들거나 뒷면에 접착제를 발라 파일이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수많은 바늘이 동시에 터프트함으로 재직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파일사로는 아크릴, 나일론, 양모 등이 사용됩니다. 종류로는 카펫, 담요, 코트, 안감 등이 있습니다. 플로크 파일입니다. 재직은 바탕천 위에 짧은 섬유를 접착제로 식모하여 얻은 파일 직물을 플로킹 공정법에는 산포 진동법, 고압 전기 기장법이 있습니다. 산포 진동법은 접착제를 바른 후 플로크를 살포하면서 바탕천 이면에서 비터로 두드려 상하로 진동해주면 플로크는 직입하여 접착제로 떨어져 심어집니다. 고압 전기법은 고압 전기장을 이용하여 플로크를 직립, 흡착시키는 방식, 균일하며 고밀도의 제품이 얻어집니다. 표면이 벨벳이나 스웨터와 비슷합니다. 지포, 즉 바탕천으로는 편성물, 직물, 부직포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크사로 값이 싸고 절단하기 쉬운 레이온이 주로 사용됩니다.
아크릴, 올레핀, 폴리에크릴로로도 이용됩니다. 접착제는 수용성 아크릴이 대부분이며 접착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저온 세탁을 해야 합니다. 드라이클리닝에 의한 접착제가 용해될 수 있습니다. 플로킹 섬유는 건축이 없는 일직선이어야 하며 섬유 길이가 증가하면 직물 표면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굵기도 증가해야 합니다. 실내 장식, 트래퍼리, 직물, 담요, 벽지, 공기 필터 등에 이용됩니다. 종류는 방음벽, 모자, 구두, 가방 등으로 됩니다. 셔닐 사파일은 재직, 위사로, 셔닐사, 보풀을 세운 장식 비단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사용하여 재직 또는 편성하여 표면에 털이 나타나도록 한 직물입니다. 셔닐사는 경사 몇 올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한 후 파일이 될 굵은 실을 위사로 하여 삼원직으로 재직한 후 경사 방향으로 절단하여 꼬임을 주어 만들거나 플로킹 방법으로 만듭니다. 피리육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피복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가 방추성, 나 굴곡성, 다 경량성, 라 드레이프성. 해설 역학적 특성, 인장강도, 인열강도, 파열강도, 마모강도. 이화학적 특성으로는 내열성, 내연성, 내일광성, 내약품성, 내습성. 형태적 특성은 표면구조, 강연성, 드레이프성, 방추성, 치수 안정성, 대전성, 필링성. 보건성 특성은요, 중량, 함기량, 통기성, 흡습성, 투수성, 흡수성, 발수성, 보온성 등이 있고요. 관리상의 특성은 내오염성, 세탁성, 내균성, 내충성 등이 있습니다. 1번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나번, 굴곡성입니다. 2번 다음 중 색상이 가장 변해 보이기 쉬운 것은 가, 융, 나, 게버딘, 다, 두꺼운 직물, 라, 가공 처리한 면포. 답은 게버딘입니다. 색상이 변해 보이기 쉬운 거죠. 3번 가장 가벼운 이불을 만들 수 있는 이불솜의 재료는 가 폴리에스테르, 나 PP 섬유, 다 아크릴 섬유, 라 면섬유. 답은 가벼운 이불솜이죠. PP 섬유입니다. 합성 섬유의 솜으로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폴리프로필렌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주로 폴리에스테르가 쓰이며 폴리프로필렌도 쓰이고 있으나 값이 싸지만 성능은 폴리에스테르보다 못합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작은 경량성 섬유는 폴리프로필렌 섬유입니다. 4. 피복으로 입었을 때 중량감과 입체감을 주는 성질은 가 형태 안정성, 나 색상, 다 드레이프성, 라 광택. 해설 중량감과 입체감을 무게감과 굴곡이 느껴져서 즉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생기는 드레이프성은 중량감과 입체감을 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입체감을 주는 성질은 드레이프성입니다. 5. 다음 중 3원 조직에 속하는 것은 가 공단, 나 플러시, 다 우단, 라 메리아스. 해설은 가 공단은 무늬가 없는 수자직으로 본래는 견직물이었으나 지금은 여러가지 인조섬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플러시는요, 파일 경사를 써서 만든 경파일 직물이고요. 그 밖에 벨벳, 에스트로겐 등이 있습니다. 다번의 우단은요, 주로 면, 기타 방적사로 만들어지는 위파일 직물입니다. 그리고 라, 메리아스, 니트직이죠. 편성물의 다른 이름으로 실로 고리를 만들고 이 고리를 실을 걸어서 새 고리를 만드는 것을 되풀이하여 만든 피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리아스는 수편물을 제외한 모든 편성 제품을 뜻합니다. 니트라는 이름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원 조직이 아닌 것은 공단입니다. 3원 조직에 속하는 것은 공단입니다. 6. 다음 중 광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 섬유의 굵기, 나 직물의 두께, 다 섬유의 비중, 라 직물의 손질법. 해설입니다. 직물을 구성하는 경사와 위사가 교차하는 방법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에 따라서 같은 실을 사용한 직물이라도 외관, 광택, 강연성, 드레이프성, 강도 등 여러 가지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광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손질법입니다. 7번 3원 조직 중 평직 설명으로 설명한 적합한 것은 가 조직점이 많아서 강하고 실용적이다. 나 실의 자유도가 커서 직물이 유연하다. 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광택이 좋다. 라 조직점이 사선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평직은 조직점이 많고 강하고 그래서 실용적이죠. 8번 가장 보온적인 옥감 조직은 가 수자직, 나 첨모직, 다 능직, 라 평직. 해설은요. 직물보다는 편성물보다는 첨모직이 가장 보온적인 옥감입니다. 그래서 답은 8번의 보온적인 옥감, 답은 첨모직입니다. 9번 다음 목면으로 짠 것 중 가장 보온성이 큰 것은 가 수자직, 나 능직, 다 첨모직, 라 평직. 바로 위 전에 문제 풀었던 거죠. 목면으로 짠 것 중 가장 보온성이 큰 거 첨모직입니다. 10번 조직점이 많아서 튼튼한 옷감에 쓰이는 것은 가 수자직, 나 평직, 다 첨모직, 라 능직. 튼튼한 조직점이 많고 튼튼한 옷감이라고 그랬죠. 답은 나 평직입니다. 11번 허벅지로 적당한 것이 아닌 것은 가 모 개버딘, 나 시어, 다 면 그레이프, 라 포럴. 해설이 가나 다라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나 다라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모 개버딘입니다. 12번 동복에 적당한 옷감이 아닌 것은 가 갑사, 나 트위드, 다 서지, 라 빌러드. 가나 다라 해설 다 돼 있습니다. 12번의 답은 가번입니다. 갑사입니다. 동복지 옷감이 아닌 것이죠. 13번 사직을 이용한 직물은 가 플란넬, 나 머슬린, 다 갑사, 라 서지 해서 가나 다라 다 해설돼 있고요. 사직을 이용한 직물 답번이죠. 갑사입니다. 14번 깃 광목을 물에 담그면 용이하게 침수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 섬유 중의 공기 때문에, 나 섬유가 건조하므로, 다 섬유의 방수가 되어 있으므로, 라 섬유 중의 불순물 때문에. 이 중에서 답은 섬유 중에 불순물 때문에이죠. 해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번 가장 보온성이 큰 직물은 가 방적사로 짠 수자직, 나 필라멘트사로 짠 수자직, 다 방적사로 짠 변화조직, 라 필라멘트사로 짠 변화평직. 여기서 보온성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온성 해설이 되어 있고요. 답은 그래서 가번이겠죠. 방적사로 짠 수자직입니다. 16번 융의 직조법은 가 사직과 여직, 나 첨모직의 일종이다. 다 이중직이며 보온성이 크다. 라 바탕은 평직이나 능직으로 된 기모직이다. 그래서 해설이 있고요. 답은 16번의 답은 라입니다. 융의 직조법. 라이죠. 17번 직물 중에서 평직으로 짜여진 것은 가 옥양목, 나 개버딘, 다 저지, 라 공단. 그래서 평직, 능직, 수자직, 그리고 메리아스직 해설되어 있습니다. 17번의 답은 평직으로 짠 거는 가번입니다. 옥양목이지요. 18번
평상복에 적당한 직물이 아닌 것끼리 묶인 것은 가 개버딘 서지, 나 플라노 트위드, 다 트위드 티시, 라 명주 공단. 해설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해설을 잘 읽어보시면 18번에 답은 라번이지요. 19번 직물 우분 패브릭에 있어서 조직점이 많고 밀도가 큰 직물이 갖는 특성이 아닌 것은 가 유연하다, 나 방풍성을 갖는다, 다 내구성이 크다, 라 견고하다. 해설 보면요, 조직점이 많고 밀도가 큰 직물의 특성, 견고하며 강도가 크고 방풍성, 피복성, 치수, 안정성, 방수성, 화염, 저지성이 양호하고 솔기, 풀림이 더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20번 자카이드를 이용하여 짜여진 직물은 가 양단, 나 피케, 다 서지, 라 광목. 해설이 좀 길고요. 해설 읽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20번의 답은 가번이겠죠. 양단입니다. 21번 다음 복지 중 예복용으로 알맞은 것은 가 스코치, 나 도스킨, 다 우스티드, 라 서지. 여기에서 스코치, 속칭 스코치 트위드라고 한다. 본래는 스코틀랜드산의 홈스폰을 지칭했지만 현재는 질이 떨어지는 박모사를 사용해 평직, 삼능직, 창살무늬로 재직한 모직물을 통칭한다. 이렇게 밑에 가나 다라 다 해석해 놓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답은 나 도스킨입니다. 23번 속옷의 조건으로 그리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 탄성, 나 방산성, 다 신축성, 라 촉감. 그래서 23번에 속옷의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23번은 나번입니다. 나 방산성. 22. 다음 중 속옷으로 적당한 직조의 직물이 아닌 것은 가 메리아스류, 나 크래프트류, 다 타월, 라 서지. 여기서 메리아스, 크레이프류, 그 다음 타월, 서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거 22번에 여기에서 가장 속옷으로 적당한 거 가번 메리아스류죠. 23번 22번 23번이 없네요. 23번이 건너뛰었네요.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여름에 입을 재킷으로 뜰 때 적당한 것은 가 능직, 나 사직, 다 가면사, 라 강연사. 그래서 여름에 입을 옷이라고 했죠. 자, 강연사는 면이나 양털 따위를 많은 횟수로 꼬인 실을 말한다. 거의 모든 섬유 원료에 응용된다. 강연사의 큰 목적은 직물 표면에 장주름을 만드는 것이며 꼬임이 많으면 실이 탄탄하며 함기량이 감소되어 보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철 옷감에 사용되며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답이 뭔지 알겠죠? 강연사입니다. 24번의 답은 강연사. 25. 다음과 같은 단면을 가진 직조법은 이게 한올 건너 한올이죠. 그러면 답은 가 평직, 나 사직, 다 능직, 라 수자직. 답은 가 평직이겠죠. 26번 다음 설명 중 직물에 있어서 경사 방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3일도가 적은 방향, 나 변사의 방향, 다 꼬임이 많고 강한 실이 쓰인 방향, 라 풀을 먹여 사용한 실의 방향. 여기에서 답은 가번입니다. 3일도가 적은 방향이죠. 경사 방향은. 27번 캐시미어는 다음 어느 조직에 속하는가? 가 편직, 나 삼은직, 다 수자직, 라
평직. 여기서 해설 캐시미어 편직 삼은직 해설해 놓았습니다. 27번의 답은 나 삼은직이지요. 28번 능직은 경사와 위사 몇 올 이상이 되어야 성립되었는가? 가 두올, 나 세올, 다 네올, 라 다섯올. 그래서 여기서 해설 보면 나와 있지요. 해설을 보면 나와 있고요. 28번의 답은 가번입니다. 가번. 능직은 두올 건너이지요. 29번 다음 중에서 능직으로 짜여진 직물은 가, 니농, 나, 킹엄, 다 도스킨, 라 게버딘. 보기 해설 보면요. 능직물, 니농, 그리고 킹엄, 도스킨, 게버딘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능직으로 짜여진 것은 이 중에서 라번이죠. 게버딘입니다. 사선, 능사, 그러니까 사선이 돼 있는 걸 능직이라고 합니다. 30번 다음 중 능직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테피터, 나 서지, 다 데님, 라 게버딘. 그래서 능직물의 종류 나와 있고요. 테피터는 어떤 걸 테피터로 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테피터입니다. 속하지 않는 거. 31번 다음 중 방적 섬유 제품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가 레이스, 나 펠트, 다 직물, 라 편물. 중에서 뭐 문제가 쉽지요? 이런 거는. 그래서 답은 방적 섬유가 아닌 거 펠트이죠. 자, 32번 여름철 한복에 많이 쓰이는 갑사는 어떠한 조직으로 제식되었나? 가 사직, 나 천모직, 다 여직, 라 수자직. 갑사 해설 있죠. 갑사는 품질이 좋은 얇고 성긴 비단, 숙고사와 같이 사직의 대표 직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32번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벨벳은 다음 조직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가 천모직, 나 수직, 수자직을 오타난 것 같아요. 수자직입니다. 나 수자직, 다 평직, 라 능직. 여기서 답은 벨벳. 벨벳은 짧고 부드러운 솜털이 있는 천을 이야기하고요. 실크를 사용했는데 현재는 레이온, 아세테이트 등과 벨벳 가공을 한다. 흔히 비로드라고 부르며 파일의 길이는 0.3에서 1mm인 짧은 경파일 조직이다. 이렇게 기타 등등 있고요. 또 천모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 천모직입니다. 34번의 천모직 중 경직물로 만드는 것은 가 코드로이, 나 카펫, 다 벨벳, 라 벨베딘. 그리고 해설 경파일 해서 가나 다라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답은 34번의 답은 다번이 되겠죠. 벨벳입니다. 35번 천모직이 아닌 것은 가 코드로이, 나 우단, 다 폴리드, 라 벨벳. 그래서 여기 해설도 위파일 직물, 경파일 직물, 폴리드라고 이렇게 폴라이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천모직이 아닌 것은이죠. 그래서 답은 다번입니다. 폴리드이죠. 폴라드. 36번 사직과 평직의 혼합구조 직물은 가 갑사, 나 숙고사, 다 모본단, 라 항나. 그래서 36번의 답은 라번입니다. 항나이죠. 37번 다음 직물 가운데 간단하고 가장 견고한 직물 가 수자직, 나 능직, 다 평직, 라 삼은직. 그래서 답은 다번이죠. 평직이죠. 간단하고 견고, 조직점이 많고 이렇게 해서 평직입니다. 38번 활동하기에 편하고 질긴 옷감의 직조법은 폴리에스테르 편직물, 나 양모 천모직, 다 비단 수자직, 라 목면 평직. 이 중에서 답은 평직이죠. 당연히.
39번 섬유 가운데 안감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섬유의 조직은 가, 무직, 나, 수자직, 다, 평직, 라, 삼은직. 그래서 안감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수자직이죠. 수자직은 평직은 좀 뻣뻣한 감이 있고요. 그래서 수자직은 좀 부드러움,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직으로 안감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40번 다음과 같은 직물 조직은 1. 위사 한 올이 한 올의 경사와 얽혀 있다. 2. 특수 조직의 일종이다. 3. 여름 옷감에 많이 쓰인다. 보기는 가 여직, 나 편직, 다 중직, 라 사직. 그래서 답은 라 사직입니다. 41번의 밍크 오버코트의 직조법은 가 능직, 나 천모직, 다 수자직, 라 형직. 그래서 밍크 오버콧은 카펫, 벨벳 등은 천모직으로 재직됩니다. 그러면 답은 당연히 나와 있죠? 나번입니다. 천모직입니다. 42. 어떤 방법으로 짠 옷감이 가장 시원한가? 가 사직, 나 능직, 다 수자직, 라 평직. 사직은 딱딱하고 깔깔해서 여름 옷감으로 적합하다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답은 사직이겠습니다. 43번 직종에 따른 보온성의 크기와 순서가 옳은 것은 여직은 사직, 능직, 천모직 이렇게 크기의 순서입니다. 가, 나는 편직, 이중직, 수자직, 여직이고요. 다는 평직, 사직, 능직, 천모직입니다. 라는 사직, 능직, 수자직, 천모직입니다. 해설을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요? 43번의 답은 라입니다. 사직입니다. 44번 다음 직물 가운데 수자직으로 짠 직물은 가 코르텐, 나 공단, 다 진, 라 모시. 그래서 보기 해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44번의 답은 나 공단입니다. 45번 보온성은 적으나 가장 튼튼하고 세탁에 강한 것은 다음 중 어느 직조법인가? 가 평직, 나 능직, 다 천모직, 라 수자직. 그래서 평직은 재직이 간단하며 조직점이 가장 많아서 튼튼하고 강하며 실용적이고 세탁에 강하나 보온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가 평직입니다. 46번 다음 중 가장 부드럽고 보온성이 큰 것으로 묶인 것은 1. 여직, 2. 천모직, 3. 사직, 4. 중직. 보기 가 1, 2, 나 2, 4, 다 1, 2, 라 2, 3. 답은 보온성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2, 4. 그리고 47. 수자직 면 블라우스와 평직 면 블라우스보다 좋은 점은 가 광택이 좋다, 나 형태 보존에 좋다, 다 용도에 다양하다, 라 튼튼하다. 해설은요. 수자직은 조직점이 분산되어 있어 거의 보이지 않고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 광택이 좋다입니다. 48번 직물이 조직에 있어서 오매 수자직으로 짜여진 것은 가 옥스퍼드, 나 에스트로라겐, 다 도스킨, 라 코듀로이. 그래서 가나 다라 보기 해설을 읽어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48번의 답은 다입니다. 도스킨. 오매 수자직 하면은 도스킨입니다. 49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직조법은 윤기가 있고 부드럽다. 그리고 날실이 두 줄 또는 그 이상씩 건너서 교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서지, 데님, 드릴, 진, 개버딘, 수라는 이 직조로 짠 직물이다. 보기는 가 수자직, 나 능직, 다 이중직, 라 평직. 답은 능직입니다.
서지 대님 드릴 이건 능직이지요. 50번 크레이프 직물을 50번의 크레이프 직물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가. 짜여진 직물은 무늬가 새겨진 뜨거운 롤러 사이를 통과시킴. 나. 재직할 때 제2의 경사를 넣어 바탕 경사를 한 번 더 엮어줌. 다. 재직할 때 경사를 느슨하게 투입해줌. 라. 보온성 탄력성이 증가한다. 여기서 크레이프사라고 해서 꼬임이 2000에서 3000 TPM 그리고 50에서 80 TPI 정도로 꼬임이 매우 많은 실로서 필라멘트사 섬유와 스테이블 섬유 중 어느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나. 재직할 때 제2의 경사를 넣어 바탕 경사를 한 번 더 엮어줌. 이게 크레이프 직물을 얻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라는 다 사용이 되는 방법을 설명한 거고요. 재직할 때 이 경사를 넣어 이거는 첨머직을 얘기하는 거겠죠. 답은 나번입니다. 2번. 51번 크레이프 직물을 재직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방법은 가장 꼬임을 가진 실을 사용한다. 나. 재직할 때 한쪽에 실을 느슨하게 넣어준다. 다. 바탕 직물 위에 제3의 섬유를 수직 방향으로 심어준다. 라. 재직을 무늬가 새겨진 뜨거운 롤러 사이에 통과시킨다. 그래서 50번하고 비슷한 얘기죠. 뭐 제2의 섬유, 여기는 제3의 섬유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다. 제3의 섬유 다입니다. 틀린 답은 사용될 수 없는 방법. 피륙에 대한 요점 정리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